어서 오세요. 자,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출석 기록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수업의 출석은 기록을 가지고 출석을 확인하고 기록이 없으면 결석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출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주에 우리 화요일 날은 수업을 쉬지 않고 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일주일 만에 만나는데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수업들은 다 연휴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수, 목, 금 수업들은 2주 만에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수업들도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출석을 확인한 친구들은 거듭 얘기하지만 급하게 오느라고 뭐 좀 놓친 게 있으면 지금 자리를 떠나가지고 그런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럴 때 이제 제 얘기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좀 확인을 해서 제 얘기가 좀 잘 안 들리면은 출석을 확인했으니까 줌을 끄고 나가서 다시 입장해서 그래도 소리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 안 들리는데도 억지로 참으면서 그렇게 수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5분 이상의 시간을 통해서 뭔가 내가 수업에 임할 수 있는 내 몸과 마음의 상태 그리고 시스템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의 상태, 네트워크의 상태 그런 것들도 다 점검하는 시간이 우리의 이 소중한 몸의 시간이니까 그런 거 확인하셔서 좀 불편하다, 좀 듣기가 어렵다, 뭐 그런 상황이면은 나갔다 들어오세요. 나갔다 다시 들어왔는데도 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스마트폰을 껐다가 다시 켜서 들어오고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해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의 점검들을 지금 하셔서 우리가 최적화된 상태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척하니 들어 앉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도 멍 때리고 있다가 이름을 안 적어서 코치님 저 그때 있었는데요 뭐 이런 얘기가 없도록 우리 대학생이 우리는 딱 자기 관리 자기 책임은 자기 선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벌써 이제 6주차 임했으니까 이런 얘기는 더 하면 잔소리 받게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깜빡하지 않고 지금 다 이름을 올리세요. 습관적으로 다 수업이 많으니까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내 수업은 좀 독특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안 해본 것을 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또 그거는 그거대로 적응하고 경계를 허물러 익숙한 것에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연휴 보냈던 재밌는 얘기 있으면 누가 한번 마이크 열고 우리 기다리는 동안에 코치님 우리 하고 여러분 저는 추석 연휴를 이렇게 나름대로 뜻깊게 보냈습니다 라는 스토리 디자인의 스토리를 입혀라. 미래의 경쟁력은 디자인이 아니라 스토리텔러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 중에도 분명히 이야기꾼들이 있을 거야. 수줍어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누가 얘기해 주면 참 재밌을 텐데. 코치님 제가 한번 연휴에 있었던 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누구 없을까? 쫄지 말고 누구 분명히 있을 50명이 여기 있어. 50명이. 그럼 50명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진준용, 준용아. 네, 준용아. 준용이는 연휴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다리를 다쳐서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다 네, 다쳤어? 아, 교회에서 기도회 하다가 다리 힘 풀려서 넘어졌는데 골절이 와서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부스까지 했니? 네, 반기부스 하고 네, 있습니다. 방기부스도 그러면 적어도 한 6주 남짓은 그렇게 불편해야 되겠네. 예, 어, 야, 근데 기도하고 나서 그걸 다치니까 너 그 순간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 원망하겠습니다. 원망을, 네가 믿음이 대단하구나. 딴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나서 힘이 돌아와야 되는데 힘이 풀려가지고 쓰러졌으면 내가 목사인데 나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따져 물었을 텐데 우리 준영이 대단하다 야. 하이파이브. 믿음이 아주 우리 준영이 믿음이 대단한데 그래.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쨌든 연휴에 그런 또 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제가 쪽집 게죠. 50명째 딱 집었는데 연휴에 이렇게 또 큰일을 겪었던 친구가 딱 나타나잖아. 그래 우리 준영이 다리는 아프지만 수업에는 열심히 손들고 토론도 참여해 주세요. 네, 좋았어요. 음, 음, 그래 이렇게 하은이처럼 코치님 저 오늘도 2개로 접속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알려주시면요. 제가 누구누구가 왜 저 친구는 카메라 안 드는 거야 결석 뭐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은이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을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많은 과목에 그것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셔서 예언이 들을게. 그래 2개로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은 제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부터 들어온 친구들은 지각이라고 표시하셔서 여러분들이 명시해 주시고요. 자, 우리 전체적으로 교재에 대한 간단한 리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의 내용 진행하면서 오늘도 나름대로는 남다른 수업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남다른 수업, 특이한 수업, 재밌는 수업을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다른 수업, 멋진 수업을 한번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교재 한번 이렇게 교재 있으면은 교재 펼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습한 친구도 있으면 예습 못한 친구들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요약 정리하는 걸 잘 듣고 나면은 친구들 발표할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궁금증을 손을 들고 표현하면서 우리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번 주는 박진우 강사님 디자인의 온도에는 왜 뜨거워졌을까? 말이 좀 너무 어려워요. 한국말 단어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가 왜 뜨거워졌을까? 이게 컨텍스트, 이 글의 배경을 모르면 그래서 글에는 문화적 코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배경을 모르면 한국말의 그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도 놓칠 것이 없는데 어려운 표현이 없지만은 이 무슨 소리야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어에는 문화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디자인의 엉덩이는 왜 뜨거워졌을까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어 표현을 인용해서 파격을 얘기하는 새로움을 얘기하는 모나리자 그림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 권위에 누구도 도전하기가 어려워. 너무 명품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많은 예술활동가 작가가 있지만 모나리자는 지금도 루브르에서 넘버원 작품이라고 얘기하죠. 루브르에 가면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그 예술, 건축, 문화 작품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루브르를 전 세계에서 찾아서 루브르 박물관을 가는 이유 중에 가장 넘버원 이유 중에 하나가 모나리자 작품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방은요 항상 사람들이 차고 넘쳐. 항상 사람들이 차고 넘쳐 그 방은. 그러니까 그 권위는 퀘스천, 질문을 하기가 어려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뿐만 아니라 완전 장난친 작가가 등장하네.
바로 그 표현을 디자인의 얼굴은 왜 뜨거워졌을까라고 이런 수사적, 은유적인 표현을 쓴 것이 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해가 없도록 직설적인 표현을 쓰는 것도 중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언어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생각의 한계라.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는 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식의 표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제목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지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소제목의 첫 번째, 경계는 모호하게, 장르는 불분명하게. 말도 안 돼. 우리가 왜 공부하는데?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장르를 분명하게 위해서 전공도 하고, 제가 여러분 글 속에 어떨 때 피드백 할 때 보면은 좀 말이 불분명한 것 같아. 논지를 분명하게 세워. 논지가 불분명해. 이런 피드백을 줄 수도 있어요. 생각을 좀 더 클리어하게 해보지. 이런 얘기를 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항상 모든 면에는 양면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졸업이, 대학을 졸업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이 끝이에요? 졸업이 시작이에요? 졸업은 끝일 수도 있고, 3년의 수고에 대한 종결 끝일 수도 있고, 새로운 대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출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의미 속에는 양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졸업처럼 분명히 끝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시작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이 경계를 모호하게, 장르를 불분명하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측면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경계를 너무 분명히 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새로운 영역을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자꾸만 뭔가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하는 이런 훈련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규정하는 우리의 선입관, 우리의 익숙한 결정들, 배움들이 우리를 좀 더 창의적이고 상상력의 사람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이 결여되었을 때 우리는 융합하기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지의 타이틀이 소제목이, 그리고 이 제목은 수많은 얘기를,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경계는 모호하게, 장르는 불분명하게. 아주 통찰적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순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미안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분의 소제목 논지. 이 제목을 통해서 이분은 그의 1, 2, 3, 4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글을 만들어가요. 여러분도 두 쪽 페이지에 글을 제게 제출할 때 단락도 이렇게 지어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던 소제목을 만들어도 좋고 안 만들어도 좋고, 단락이 없이 두 페이지를 갖다가 한 패러그라프로 쭉 만든다, 그거는 조금 글쓰기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요. 단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논지를 독자에게 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단락 짓기가 나의 논리적인 기승전결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아직도 단락 짓기에 대해서 조금 약한 친구들이 보여요. 단락은 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단락에 논리적인 글로서, 혹은 그 단락에 여러분들이 작은 타이틀을 붙여보는 거, 제목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재밌는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순간이 갖는 가치, 미안의 아름다움이란 무슨 얘기인가, 우리 친구들이 잘 설명했지만은 일회 용품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요. 일회 용품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스테레오 타입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 일회 용품을 설명해봐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설명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생각들 중에서 많은 친구들의, 오늘 읽었던, 여러분 제출한 과제에 많은 친구들의 얘기가 뭐였냐면은, 전 이렇게까지 생각해, 일회용품은 기껏해야 일회용품이지, 그리고 조금 의식이 있다가는 일회용품과 환경의 문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친구들은 있지만은, 일회용품 속에 찰나의 폭발적인 가치가 담겨질 수 있다는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이런 글들을 많이 제출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꽃다발, 물론
그것도 일회용품이라고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꽃다발도 그런 면에서는 화분이 아닌 꽃다발은 일회용품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왜 꽃다발은 받으면 즐겁고 선물하면 즐겁지 일회용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가치의 기쁨을 이미 크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 또 다른 일회용품 속에서도 그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새로운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경계를 허물어 장르를 모호하게 하라. 우리의 일회용품에는 우리 나름의 선입관은 없었는가를 정말 재미있는 예시를 통해서 융합과 새로운 창의를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된다면 코치님 이해가 어려워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우리 수업은 쌍방향이에요. 일방향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코치는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 가슴에 쏙쏙 들어가게 너무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감동이 없네. 감동을 던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감동이 없어. 그 다음에 디자인이 뭘까? 디자인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디자인은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낯선 학문이 아니에요. 근데 디자인은 스토리입니다 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 이 글이 굉장히 오래전에 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공감하잖아요. 미래 사회는 더 많은 스토리를 입히는 디자인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비대면이라는 코로나 시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러가 되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수업에서 달랑 발표하고 점수, 그 수준에서 저와 여러분 놀지 말자고요. 점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좀 더 큰 꿈을 꿔봐요. 좀 더 본질적인 물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수업을 즐겨봐요. 그 본질은 뭔지 아세요? 토론식 수업의 본질은 오늘 이 주제에 붙여볼 땐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스토리텔러의 어빌리티, 역량을 키워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있고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걸 컴피팅하자, 경쟁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은 우리가 왜 배워요? 우리의 강점은 키우고 우리의 약점은 보완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미래를 내가 만들어가기 위한 내 안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배움의 목적 아닐까요? 스토리텔러를 도전해보세요. 스토리텔러. 그것이 시대의 트렌드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그 다음에 제품은 우리가 상품이라고 하는 기존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상품, 그 가성비. 근데 이 상품 속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아까 일회용품처럼,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싸다 비싸다 좋은 물건이다, 되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보다 오늘 소비자들은 뭔가 이렇게 감동에 드라이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는 좀 더 가치를 불어넣는, 감성을 불어넣는 이런 디자인이 더 좋은 디자인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또 다른 주제 설정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 그런 걸 내 공부에서 또 내 전공에서 처음부터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쫄지 말자고 했잖아요. 헛발질도 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방향을 잡는 거예요. 내가 부산을 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잡아야 돼. 부산을 가는 것이 내 인생에 가는 길이 맞는데 엉뚱하게 광주를 간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빨리 가고 늦게 가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은 우리에 대한 방향의 지점들을 갖다가 고민하게 해주고 성찰하게 해주는 그런 공부가 되는 거예요. 감성, 가치. 그리고 이제 우리의 공부가 예술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소양이 있는 친구도 있고 소양이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런 걸 다 종합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이공도 있고 뭐 인문도 있고 좀 이 예술의 영역이 앞으로 우리 삶과 우리 정령에 좀 더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것도 하나에 던졌고요. 그 다음에 또 소주제 기술과의 융합, 4차 산업혁명, IT, 줌 이거 다 기술이잖아요. 이 융합도 필요하고 중요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분의 이야기의 재미있는 부분은 기술과의 융합에서 끝난다면은 이분의 글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반감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기술에 대한 융합도 포인트도 짚어주면서 마지막에 소주제는 전통과의 융합. 옛날 전통, 초가집, 한옥집, 그거하고 4차 산업혁명이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어? 아니,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 새로운 파격. 그것까지도 얘기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주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자신이 이제 그 대학에서는 이분이 공예 전공을 했거든요. 뭐 공예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영국에 유학 가가지고 우리 책에는 인터렉션이라고 했는데 이 영어 원래 그 발음을 더 가까이 해본다면은 인터액션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인터액션. INTERACTION 인터액션이라고 하는 서로 교류하고 접촉하고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그러니까 인터액티브 그런 표현 잘 아시잖아요. 인터액티브 쌍방향적인 일방향적인 것이 아닌 그래서 인터액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모든 이 소주제의 얘기의 핵심은 우리 수업 계획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장르 허물기라고 표현해 볼 수 있고 이 장르 허물기가 새로운 디자인의 영역을 확산할 수 있는 스토리텔러로서의 디자인을 입히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또 4차 혁명 시대에 중요한 융합적 사고, 융합적 적용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는 베이시스, 기초,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중요한 논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 친구들, 강사님들 모시고 오늘도 우리가 토론,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는데요.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어요. 시간이 된다면 5분의 강사를 모시고 싶어요. 시간이 된다면. 그리고 처음에 세 분의 강사가 다 색깔이 달라요. 개성이 있어요. 근데 이 세 분의 강사의 모든 얘기를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공통분모가 있어요. 말이 이상하죠? 경계를 허물라? 논지를 분명히 하라. 양면이 있다 그래. 졸업은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끝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하잖아. 그런 것처럼 세 사람이 다 개성이 있다니까. 아주 개성이 분명해. 근데 이 세 사람의 개성을 모아보면 또 다른 공통분모가 발견이 돼.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세 강사님을 모시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와 수업을 할 때는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소개된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 좋은 점수 받는 친구들, 그 다음에 여기 소개되지 못한 과제한 친구들은 나쁜 점수 받는 친구들, 그렇게 단순하게 이 토론과 이 강사들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강사들은요, 우리에게 생각을 열어서 토론할 수 있는 뭔가 포인트를 담고 있는 그런 글과 발표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선택했죠. 이 강사들 중에서 좋은 점수 못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극단적인 얘기지만 사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강사들을 모셔서 그걸 통해서 풍성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터가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토픽이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사를 모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점도 칭찬하고 비판적인 얘기도 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판적인 얘기는 상대를 폄하하고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종합적인 토론이 가능해요. 칭찬도 많아야 되겠고
또 내 생각에는 당신의 생각과 달라요라고 하는 얘기도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보다 더 풍성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지적을 하는 그런 이제 대화나 카톡을 개인톡을 하게 될 때 우리 친구들의 거의 스테레오타입이 뭔지 아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물론 나도 여러분들에게 실수가 있어요. I'm sorry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우리는 너무 죄송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눌려져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의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죄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습관적으로 담겨져 있는 뭐가 있다면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벤치마킹의 사례. 그것은 긍정, 강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그래서 그 벤치마킹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개선하기를 원하는 것이 기죽이기를 원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코치하고 여러분 사이에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죄송해요보다는 그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듣고 저의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또 하나 우리 친구들에게 선수들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 사람의 개성과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의 두 사람은 5명 가능하다면 초대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사람들은 두 번째 개성이 있으면서 또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통 분모를 여러분들이 또 찾아낼 수 있도록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이 논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그룹의 강사를 초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님과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도원 결의를 했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가 일 하나 저질렀으면 좋겠어. 빈말이 아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사건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나의 욕심이야. 내 욕심대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내 기대만큼 되지 못해가지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또 나의 관전 포인트야. 이 수업에. 자, 그러면은 우리 강사님을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영 강사님, 지영이, 네, 네. 지영이, 잠깐만, 잠깐만, 네, 지영아 잠깐만. 네. 음, 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얘기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될까. 나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어. 왜냐면 뒤에 가면은 다른 이제 디스커션이 막 나오니까 거기에 끼어드는 것보다는 시작이 지영이가 자기를 소개하겠지만은, 지영이에 대해서. 지영이는 5주차에 과제를 내고, 이번에 6주차에 두 번째 과제를 낸 친구야. 근데, 5주차 과제의 성격 컬러하고 6주차 너무 많이 달라. 그리고 내가 평가하는 과제의 퀄리티도 굉장히 엄청난 변화를 담고 있는 그런 친구야. 근데 놀랬어,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런 변화가 지영이만이 아니라 모든 친구들 다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도 있고 사실 4번을 갖다가 균일하게 이렇게 뭔가 자꾸만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지만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명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야. 그런 면에서 우리 지영이가 이 수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학습자로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선수일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 속에서 지영이의 글을 또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코치가 감동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강사 지영이를 초대해 보겠습니다. 자기소개하고 발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학부 안지영입니다. 경계는 모호하게, 장르는 불분명하게.
강사님께서 진행하신 프로젝트 중 진실과 역설은 기존에 있는 제품에다가 글자 하나만 올려서 개념을 바꾼다는 개념으로 시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2차 발명의 예시로 다양한 물건들을 찾을 수 있다. 현악기, 증기선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다. 몇 년 전에 뉴스에서 본 10대 학생의 2차 발명품 중 하나는 비행기 좌석에 있는 옷걸이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기내 좌석에 외투를 걸어놓을 수 있는 옷걸이의 개념을 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기본에 무언가를 더하다라는 내용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창의적 사고를 통해 무언가를 개선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나도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구성하고 개선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노력해야겠다. 순간이 갖는 가치, 미완의 아름다움. 나는 주제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었다. 미완의 아름다움? 나는 미완성, 미완결 등 이런 단어를 봤을 때 부정적으로 인식하기에 완성되거나 완벽하지 않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은 낯선 것 같다. 하지만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미완의 가치와 빛을 깨달았다. 강사님께서 맡으신 작업 중 국내의 이름을 알리게 된 작품은 스파게티 샹들리에이다. 말 그대로 스파게티 면발이 바구니에 걸쳐진 것 같은 샹들리에이다. 이 제품은 완료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끝내는 방식이다. 샹들리에는 구조와 전선이 풀어 헤쳐진 상태로 판매된다. 디자이너가 제시한 디자인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꾸며 디자인을 완성한다는 개념은 신선하면서도 순간적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것 같다. 또한 소비자가 디자이너의 작품을 재탄생시켰다는 것은 디자인의 가치가 더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강사님께서 제작하신 방금 말한 스파게티 샹들리에 사진입니다. 디자인은 스토리다. 주제와 같이 디자인은 스토리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구성, 기획, 설계, 그리고 도안까지 어떠한 스토리를 갖고 그것이 내포한 개념을 수용하여 디자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강사님 또한 동화라는 콘셉트를 잡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스토리를 풀어 워커힐 호텔의 스케이트장을 디자인하셨다. 크리스마스 관련 프로젝트로 흥국생명 앞에 전시했던 크리스마스 팩토리도 마찬가지이다. 이 작품은 팀 버튼 감독의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모티브를 얻으셨다고 한다. 세상 어느 곳에서든 초콜릿을 만드는 공장이 있고 그곳에는 요정들이 어, 살고 있다. 살고 있다라는 영화 설정에 맞춰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작업을 진행하셨다. 나도 잠깐 스토리를 승윤아 그 마이크 꺼줘. 승윤아 소리가 올라와. 이승윤 소리가 올라와요. 이거 실시간 강의라서 승윤아 이승윤 소리가 올라와요. 아니야 이거 음소거 해놔서 괜찮아요. 음소거가 안 돼 있어 이 녀석아. 이승윤 음소거가 안 돼 있어. 빨리 음소거 꺼줘. 응. 지영이 계속하세요. 네. 나도 스토리를 갖고 디자인을 해본 경험이 있다. 패션에 관심이 많은 나는 친구와 함께 2주 전 브랜드를 런칭하여 우리가 디자인한 옷을 판매하였다. 옷을 사입해서 운영하는 쇼핑몰 사업이 아닌 직접 만든 디자인을 바탕으로 옷을 판매하는 나만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도전의 길은 설레면서도 걱정이 많았다. 디자인 관련 전공도 아닌데다가 그림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과연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가득했었다. 처음에는 어떤 그림을 넣을지, 무슨 문구를 삽입할지 계속 헤매다가 스토리를 설계하고 작업하였다. 출시한 반팔 첫 번째 판다 티셔츠는 혁오 밴드의 판다베어 노래 가사에서, 두 번째 고양이 티셔츠는 뮤지컬 캐츠에서 영감을 받아 스토리를 생각하여 제작하였다. 특히 고양이 티셔츠는 그리자 엘라가 과거를 추억하며 과거의 행복을 생각하는 장면에서 스토리를 구상하였다. 그래서 반팔에는 Burnt Out Ends of Smoky Days,
해석하면 연기가 자욱한 날들의 끝부분이 다 타버렸다라는 문구를 넣어 한때는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늙고 초라해진 그리자벨라를 연상케 하였다. 아래 사진에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이 그 판다 티셔츠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이 고양이 티셔츠입니다. 예술과의 융합.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예술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르셀 디상이 작업한 모나리자 복제 그림에 코스염 낙서를 한 작품을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작품의 제목은 LHOOQ이며 알파벳을 불어로 발음하면 그녀의 엉덩이는 뜨겁다는 프랑스어 소가가 된다. 당시에는 낯서고 장난인 이 작품에 대해 말이 엄청 많았지만 지금은 박물관에 있어서 감히 손댈 수 없을 만큼 미술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품이 되었다. 모나리자만 해도 패러디가 엄청 많다. 이를테면 모나리자의 미스터 빈 얼굴을 합성하는데 이런 건 어떤 작업일까? 일반인이 했으니까 아트가 아닌 장난인 걸까? 강사님께서 우리는 아트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 아트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아트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미 어느 것이 아트고 어느 것이 디자인이라고 따지는 일은 무의미한 시대라는 것이다. 기술과의 융합. 영국의 왕립예술학교에는 이노베이션 디자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공학 개념의 디자인 접근학과가 있다고 한다. 이 학과는 디자이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디자인을 배운다. 또한 인터랙션 디자인, 컴퓨터와 인간과의 소통에 관한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과도 있다. 지난 5주차 질문 배움 하나 이영애 강사님께서 강조하신 내용 중 하나는 앞으로 새로운 것이 하나의 분야에서 나올 일은 거의 없다는 내용이었다. 기술과 인문의 융합, 인문과 과학의 만남, 꼭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어느 분야든 서로 만나면 확실히 남다른 것이 나온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도 디자이너만 디자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등이 같이 공부하여 디자인에 대한 발상을 바꾸고 진정한 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다. 제도적 시스템의 변화, 그 변화가 만약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진다면은 먼저 내 자신이 내 발상의 변화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다는 도전을 해보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겐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대학 같은 경우도 이런 변화에 예전에 없었던 지금 2년 됐나? 신설 융복합 학부를 만든 것도 지금 지영이나 이 교재가 제안했던 시대 변화에 대학이 변화하려고 하는 그 노력 중 하나였는데 디자인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디자인을 기초한 나름대로의 지금 창업을 시작한 건 역시도 요러요러한 융합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나 나름대로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해보겠어요라고 하는 미래의 언어로 쓰지 않고 지영이는 이미 그 실험을 시작하고 있는 선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남다른 지영이의 개성이었다라는 생각을 이 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이제 보면서 이 글의 특징이 뭘지 또 이 글을 보면서 뭔가 주고 싶은 피드백이 뭘지 뭐 또 이런 강사 앙지영에게 또 묻고 싶은 얘기가 뭘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요. 우리 수업은 굉장히 의욕적인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거의 100% 1학년 신입생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대학 캠퍼스도 변변하게 한번 밟아보지도 못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속상한 그런 세대로 2학기는 좀 나아질까 했는데 2학기 역시도 이런 상황에 내몰린 바로 그 새내기 대학생들인데 굉장히 의욕적인 친구들이 백석대학교에서 가장 의욕적인 1학년 중에서 50명만 하나님이 모아가지고 이 클래스에 보내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좀 더 모든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일단은 질문의 첫 기회는
3, 4, 5 지난 3주간 동안에 한 번도 손을 들어 발표를 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제 이 기록에 카운트가 되어져 있지 않은 그래서 너무 다른 친구들이 손을 빨리 들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그런 발표를 할 수 없었던 친구들에게 오늘 먼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번도 손을 들고 발표하지 않았던 친구들 중에서 뭔가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 되고 싶은 친구 질문해 주세요. 보관학부 홍수연입니다. 네.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처럼 잘 구성되어 있어서 집중이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이제 수연이 나랑 하이파이브 좀 해. 수연이랑 내가 왜 그 하이파이브를 하냐면은 수연이도 우리 클래스에서 글을 굉장히 잘 쓰는 그룹의 대표 선수라고 불릴 만한 그런 친구야. 그리고 지난 3주차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손은 한 번 글은 저렇게 잘 쓰고 발표까지 내가 세웠는데도 손은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이런 수연이의 경우는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수연이를 15주 동안 다 맞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생각보다도 글은 잘 쓰는데 발표에 대해서는 정말 두려울 정도로 발표를 안 하고 못하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한두 해의 경험이 아니에요. 글은 그렇게 잘 쓰는데 생각은 악착같이 내가 이렇게 계속 초대를 하니까 악착같이 한 번도 손을 못 드는 그런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이게 한국 문화하고도 관련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아니라 한국 문화, 학교에서 어떻게 컸든 지난 그 10수년의 세월이 여러분들이 남긴 임팩트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근데 수연이가 오늘 어쨌든 손을 들었다는 것이 이제 밸런스를 향해서 저 친구가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했던 거예요. 수연이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좋았어요. 또 한 번도 손 안 들 친구. 쫄지 말고 용기를 내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한번 우리 구호 한번 외칩시다. 다 같이 마이크 열어요. 쫄지 말자. 쫄지 쫄지 말자. 말자. 지영이는 지영이고 따라했어요. 지영이는 지영이고 지영이는 지영이고 지영이고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다. 나도 잘하는 거 많다. 나도 나도 잘하는 거 많다. 많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영이 내가 막 띄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영이는 지영일 뿐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고 쫄 필요 없어. 이 수업을 쫄려고 이 수업을 토론식 수업을 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각오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니까. 그 나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좋은 학습자의 태도. 그래서 지금 시대는 평생 교육이라고 하잖아. 나도 여러분들 통해서 배운다니까. 지영이한테서 내가 오늘 배웠어.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 교수가 학생한테 배워? 아니야. 교수는 못 배우나? 교수는 또 뭐 끝판왕이야?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도 내게 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배움의 공동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여러분하고는 신분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 역할이 교수의 역할이고 코치의 역할이 여러분의 역할이 선수의 역할이고 학생의 역할일 뿐이지 그런 면에서 늘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나도 여러분에게 배움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내게 배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쌍방의 수업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의 코치를 존경할 수 있고 난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선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지영이 정말 잘했어. 정말 아주 잘하는 선수야. 이 글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면 쫄지 마. 지영이는 지영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서 지영이가 될 수가 없어.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면 되는 거예요. Understand? 네. 자, 그럼 한 번도 손 안 든 친구들 중에서 누가 또 한번
발표해 볼까? 어문학부 문지연 질문 있습니다. 그래, 질문. 이제 디자인을 하셔서 이제 옷을 판매하셨다고 이제 친구분이랑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옷을 판매하셨다고 하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주연아 고마워. 나도 그게 궁금해. 나도 너희들 질문 안 하면 꼬치꼬치 신문에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주연아 고마워. 하이파이브. 지영아, 네? 영업 비밀만 빼놓고 다 얘기해줘. 아, 일단 동업하는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친구고 중학생 때부터 이제 고등학생을 올라올 때까지 이제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같이 그 친구도 이제 옷을 좋아하는 친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신진 브랜드의 디자이너들이 나올 때마다 그 브랜드의 특성 같은 것도 서로 얘기하고 우리가 나중에 만들 수 있는 브랜드도 이 브랜드에서는 이런 점을 이쪽 브랜드에서는 이런 점을 배우지 말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그렇게 브랜드를 런칭한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이런 걸 또 생각만 하고 있다가 지금 대학교 1학년에 와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 서로 이제 꿈에 대한 확신도 줄어들고 이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왔어서 아, 우리가 갈 수 있는 관광의 길은 또 그 친구는 다른 학교의 일본어과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진출을 과연 본인은 할 수가 있는지 이러면서 이제 문제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브랜드를 이제 지금 그럼 이 시기에 학업과 병행하면서 그냥 일단 저지르고 보자 해가지고 성공하면 뭐 성공하는 거고 실패하면 경험으로 쌓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자라는 의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중학생 때부터 했지만 막상 시작은 그렇게 뜻깊은 생각보다는 그냥 막 저질러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연이 질문 너무 정말 나도 관심 있었던 질문이었고 지영이 얘기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느꼈어. 여러분도 나와 생각이 비슷했어. 이 친구는 여느 다른 중2, 중3, 고1, 고2, 고3하고 조금은 다른 길을 걸었네. 중에 뭐 생각 없이 사는 여러분 가운데서 중이 많았을 테고 그리고 뭐 워낙 앞에 있는 미래가 분명하잖아.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 가야 되고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이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잖아. 가정에 또 부모님들도 딴 생각하지 마, 딴 생각 일단 가서 생각해 뭐 이런 얘기를 가정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테고 그런데 지금 주영이 잔잔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2 때부터 우리들은 그런 꿈을 키워왔다라고.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막히고 관광도 미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본어도 그렇고 다 고민스러운데 그럼 우리 그동안 꿈꿔왔던 거 빨리 댕겨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자. 실패하면 어때? 쫄지 말지 뭐까지 헛발질 한번 해보지 뭐. 그래도 남는 장사 우리 젊은데 그것도 우리한테는 포트폴리오 남기는 재밌는 추억이고 또 경력으로 나중에 또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저질러 보자. 헛발질 하자. 뭐 비슷비슷한 얘기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보통의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냈던 친구들 가운데선 비교적 예외적이지 않은가? 그런 얘기 있었지. 생각의 근육이 한 번에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만나서 같이 있는 것은 부럽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야. 저 친구는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했구나라고 얘기를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 중학교 2학년부터 시간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지영이 이 결과물의 한 토막을 갖다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쫄지 마. 지영이는 지영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대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아. 지금 시작하면은 또 다른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벤치마킹으로 지영이 저 잔잔한 자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좋아. 그럼 우리 사회복지 이동진, 네, 동진 좋아. 사회복지 네, 동진. 사회복지 이동진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직접 디자인을 실천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벌써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준비를 하고 사업을 직접 성공하신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전 주차에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융합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준 것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진이 얘기 고마워. 동진이 하이파이브. 네, 자, 두 번째 얘기부터 동진이 지난주 얘기를 접목했다. 그러니까 지영이는 우리 수업을 뭐 점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은 아닌 것 같아. 선수는 아닌 것 같아. 뭔가 정말 써먹을 수 있다면 내가 배울 수 있다면 내가 최대한 내가 그 배움을 나의 삶에 육화시켜야지, 적용시켜야지 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거든.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바로 앞에 상이 차려져 있는데도 그 밥을 못 떠먹어. 바로 내 앞에 상이 차려져 있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그런 선수들도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걸. 근데 지난 시간에 그걸 요거는 요 얘기와 연결하면 내 논지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의 훈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동진이 얘기한 것처럼 대단하네요. 사업을 했네요. 벤처를 시작했네요. 디자인 전공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동진이에게 길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진이고 나도 나 나름대로의 이제 뭔가 고민과 나의 강점을 한번 펼쳐보는 자극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피드백 너무 멋진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직장을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미래가 모든 대학생들의 그냥 보편적인 생각이었고 또 그런 기회가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갖다가 매년 뭐 8%, 7%, 10%뭐 이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그런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세대보다도 고생도 덜 했어요. 편함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방법은 지영이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의 맞춤형에 대한 그런 고민도 옵션의 하나로 들어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옵션 속에. 모든 사람들이 거듭 얘기하자면 지형스럽게 살 필요 없고 모든 사람들도 벤처에게를 가는 건 아니지만은 지난번 수업 때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사 수업이었는데 터키식 커피를 가지고 커피숍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아주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자기 과제에 그 얘기를 엮어가지고 과제를 멋지게 수행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제 우리 주변에요. 이미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을 한 친구들이 이제는 생기고 있다는 것을 지영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이제는 앞으로 전혀 그런 일이 없어서 나 혼자 가기에는 외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잠시 뒤에 내가 일 하나 저질러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고도 관련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53분인데 5명 가기엔 너무 버거운 시간이에요. 53분인데 그냥 오늘은 7분만 잠시 쉬었다가 10시에 만나서 계속해서 그 다음 강사와 만나고 그런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 세 강사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최소한 거기까지는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한 7분만 쉬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고마워요. 그럼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7분 뒤에 10시에 만나요. 네. 다시 돌아왔으면은 여러분들 켜주시고요.
아주 뭐 우리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주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저만큼 즐거워요? 뭐 웃기만 하고 그래 서영아 고마워. 상은이도 그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 다음 얘기 한번 같이 들어봐요.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해봐요. 적어도 세 친구 묶어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지 우리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강사는 우리 이다정 강사님 모시겠어요. 그래서 다정이 얘기를 통해서 다정이의 독특함과 지영이의 독특함을 차별적으로 보면서 이 둘의 얘기 속에 연결고리가 뭔지 그것도 누가 발표 시간 때 발표를 한번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다정이 거 내가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다정이 초대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아마 중간평가가 있다는 것 같아요. 경무처에서 자꾸만 중간평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중간평가 그것도 하나의 자신을 보고 또 우리 수업을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하는 좋은 기회니까 진지하게 중간평가에도 우리 선수들이 다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정이 자기소개하고. 네, 기독교학부 이다정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랙션 디자인을 아시나요? 인터랙션 디자인이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사람과 작품 사이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분야입니다. 박진우 강사님은 한국대학에서 공예를 전공하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 인터랙션 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수님 밑에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박진우 강사님이 그간 했던 프로젝트와 작품들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디자인이 아닌 디자인이라고 하기도 모호한 불분명한 장르들이 많습니다. 특히 앤디 워홀 추모의 목적으로 진실은 역설이란 프로젝트에서 짝퉁 루이비통 백을 사고 거기에 페이크라고 쓴 오마주 작품이 제겐 정말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기존에 있는 작품에다 글자 하나만 올려서 개념을 바꾼다는 개념으로 시작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짝퉁 루이비통 백에 페이크라는 글자 하나가 올라간 순간 새로운 작품이 탄생된 거니까요. 페이크란 글자만 없었다면 그 짝퉁 루이비통 가방은 그저 수많은 원조 루이비통 브랜드의 가짜 가방 중 하나로 아마 몇만 원에 팔리고 있었겠죠. 우리가 알던 스파게티를 생각해볼까요? 우리에게 스파게티는 그저 이탈리아 음식으로 크림 스파게티, 로제 파스타, 수많은 종류로 분류되는 면 요리의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 스파게티의 개념이 기술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박진우 강사님은 이 스파게티의 개념을 조명으로 갖고 와 정말 스파게티 면팔처럼 생긴 스파게티 샹들리에라는 조명을 디자인했습니다. 이 스파게티 샹들리에는 구조와 전선이 풀어헤쳐진 채 소비자에게 판매됩니다. 소비자들은 각자 마음대로 천장에 꾸미는 거죠. 저는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수백 년간 고정된 개념이 다른 개념과 만나 새로운 개념으로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동시에 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간단한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것에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방법은 막연히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려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개념에서 생각하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진우 강사님은 디자인은 작품의 감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박진우 강사님은 2008년 삼성전자에서 플래그십 매장 아트 디렉팅을 의뢰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박진우 강사님은 비즈니스 마인드로 구성된 핸드폰별 카테고리가 6가지로 정해져 있던 딱딱한 카테고리를 아예 코드로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음악 기능을 특화한 뮤직폰이면 클럽 FR01이라는 코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요일 새벽 1시에 클럽 분위기로 쇼윈도를 만들고 그 안에 핸드폰을 전시한 건데 음악 기능을 설명하기 탁월한 세트장이 셈이었던 거죠. 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이 가진 감성과 스토리를 부각시킨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박진우 강사님은 그간 자신이 했던 프로젝트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융합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아트라는 단어를 던지시면서 모나리자의 다양한 패러디를 설명하셨습니다. 모나리자에는 정말 무수한 패러디 작품들이 많죠.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모나리자의 코스염을 그리고 그녀의 엉덩이는 뜨겁다라는 속어를 약자를 밑에 그린 마르셀 디샹의 낙서는 당시 말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모나리자를 패러디합니다. 우리는 아트는 특정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만 해도 저는 아트를 생각하면 순수 미술을 떠올렸고 그간 한 번쯤 들어봤던 화가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박진우 감독님은 이것을 좀 더 넓게 봤습니다. 모나리자의 수많은 패러디를 보여주면서 아트란 게 비단 순수 미술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여러 관점과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이 패러디를 예시로 든 이유가 우리가 융합이란 걸 하려면 시작할 때 개념을 고정시키지 말라고 당부하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또한 아트를 할 때 디자이너, 엔지니어, 프로그래머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 엔지니어가 디자인을 공부하고 디자이너가 엔지니어링을 공부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융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트는 한정적인 장르로만 국한되지 않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넘나들고 2D와 3D를 넘나드는 풍성하고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박진우 강사님은 결국 전통과의 융합을 말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들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전통과 융합한 것들이 적다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좀 더 아트를 접근하기 쉽게 됐던 것도 명화를 패러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것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 작품이 나온 것이죠. 저는 이 말이 전통적이라고 오래된 것이라고 괄시하고 무조건 새 것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싶다면 과거부터 있는 것들을 찾아보란 말로 들렸고 앞으로 앞에서 한 고민의 답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당장 뉴스만 봐도 새로운 IT 기술 개발의 매진, 미래지향적 기술, 최첨단 기술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는 내용들이 태반입니다. 확실히 융합이라는 말 자체가 최첨단, 미래지향 이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데 그럼에도 이걸 뒤집어 보는 것도 훌륭한 융합이지 않을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전통을 강조한 강사님의 말에 우리나라 전통 장식품에 쓰이는 자개를 타투 스티커와 같이 물건에 쓰이는 게 아닌 우리 신체에 포인트를 준다든지 전등을 디지털 기술과 융합해 아트워크를 선보인다든지 우리나라 전통적인 것과 요즘 기술들의 융합을 하기 위해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순하고 막연한 생각들이 결국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었고 그래서 단순히 강의를 듣고 과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이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고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실행시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정이는 당장 지영이를 만나 상담비를 지불하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 우리 다정이 발표 고맙고. 자, 지금까지 발표하는 친구 중에서 이 발표에 대해서 또 뭔가 좀 묻고 싶고 또 말하고 싶은 이야기꾼 손 들어보세요. 오늘과 지금까지 한 번도 손 안 든 친구 중에서 아직도 말하고 싶은 친구들 많을 거예요. 한번 그들에게 먼저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때 이 글의 장점, 그리고 여러분 보셨을 때 이 글하고 방금 전에 했던 우리 지영이 글하고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누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충분히 시간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한 번도 손들지 않은, 지금까지가 아니라 오늘 한 번도 손들지 않은 친구 중에서 누가 발표해 보시겠어요? 기독교학부 이해는 발표해도 어, 제가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들을 때는 우리 여학생 여자 선수 관광학부라는 얘기가 하나 들렸고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 기독교학부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관광학부 소리를 얘기했던 친구가 누구였을까 맨 처음에 내가 듣기에는
관광학부 박혜주 그래, 발표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갖고 얘기했던 친구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다정 강사님과 아까 전에 발표하신 안지영 강사님의 발표의 공통점을 글의 순서를 그 강의에서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와 같이 같다는 점과 단락을 구성했다는 점이 네,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디자인에 관한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하는 욕구와 열망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발견을 했습니다. 해주 아주 좋은 얘기했네. 그 저자의 내용을 굉장히 잘 숙지해가지고 그 플로우를 잘 활용했다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는 벤처를 이미 시작했고 하나는 이런 것들이 좀 프로젝트로 벤처스럽게 해봤으면 좋겠다. 아이디어는 많은데 어떻게 그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걱정이 많은 그런 단계에 두 부분에서 벤처까지 연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넘쳐났다라고는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어요. 기독교 학부 누가 손들었지? 저 음. 이해는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그 강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다정 강사님의 생각대로 글을 쓰신 것 그러니까 그 강사님의 생각하신 이유를 다정 강사님의 생각으로 풀어서 쓴 것 같았고, 저도 이번 6주차를 공부했는데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싶다면 과거부터 있는 것들을 찾아보아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다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 예은이도 이번 주 과제 수행한 게 맞고, 그런 면에서 지금 예은이가 다정이에 대해서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도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자, 지영이는 그 다정이의 발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일단 저는 일단 저의 이야기만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이 박진호 강사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두긴 하지만 저의 글을 더 중점적으로 쓴 듯한 느낌이었는데 다정 강사님의 글은 딱 보기에도 박진호 강사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딱 눈에 들어오고 그냥 제가 만약에 6주차 강의를 안 들었었어도 이 강사님이 창의 융합 콘서트에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또 어떤 문맥이 가장 중요했는지 그런 것을 보지 않아도 이 글에서 나타나서 그런 점이 참 좋았고 마지막에 이제 본인도 실천을 해보고 싶다 이런 내용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정 강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도 기대되고 또 어떻게 그거를 실천하고 수행하실지도 예상해 보고 좀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아주 정말 좋은 디스커션.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도 내가 다르면서도 같은 유형이라고 그랬잖아. 세 번째 얘기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종합적인 큰 스케일의 우리가 프로젝트 토론을 해보면 진짜 지금까지 또 다른 토론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잠깐 우리 토론을 유보하고 세 번째 강사님 초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사님은 우리 이서영 강사님이십니다. 서영이. 네. 네. 서영 강사님 내가 자료 해가지고 또 서영 강사님 얘기 들어볼게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소개하고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과 이서영입니다.
이번 강의를 듣고 영화 라따뚜이 속 한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는 대사입니다. 예술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강연을 듣기 전 저에게 있어 예술은 단지 그림, 곧 시각적으로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시회에 갔을 때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본다고 하여 이 작가의 예술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항상 이끌려가던 저에게 있어서 그 작가의 어떤 삶을 보냈는지 어떤 작품을 그리고 그 작품들 대부분에서 내포하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으니까요. 그저 따라가던 저에게 있어서 모든 전시가 난해할 뿐이었습니다. 소영아, 여기서 내가 대단히 궁금한 것이 항상 소영이를 이렇게 끌고 다녔던 그는 누구야? 친구들이요. 친구들. 친구들은 네, 이쪽에 그러니까 친구들은 네. 이쪽에 관심들이 있었던 거야? 네, 다들 관심이 있는데 저는 그쪽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같이 놀다 보니까 끌려다녔어요. 아, 그랬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소영이를 붙여줬어. 그 관심 있는 소영이를. 네. 서영이가 뇌물 줘가지고 나 좀 붙여줘. 그러면서 끌려다녔니? 아니요. 아, 그래. 계속해봐.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박진우 강사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작품 위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면 느껴지는 진동으로 기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즉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사람과 작품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인터랙션 디자인 선생님과 작업을 팝아트로 유명한 웬디 워홀의 추모 프로젝트로 진행한 진실의 역설에서는 기존에 있는 제품에 글자 하나만 올려서 개념을 바꾸는 것이 주제였는데, 가품 루이비통 백에 페이크라는 단어를 더해 진품 루이비통 백의 가격을 붙이셨더랍니다. 이외에도 강사님께서는 하신 여러 작품을 살펴보며 전시회에 이끌려가던 저에게도 기억에 남았던 작품들이 생각났습니다. 난해하고 지루하던 것들 중에서도 이끌리던 작품들은 제가 몸소 작품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작품에 제가 몸을 담금으로써 무엇을 느끼게 하고 싶었는지 알려주던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바닥에 있는 피아노 건반을 밟음으로써 스크린에는 작가의 그림과 함께 어울리는 소리가 나오던 것에 불과했는데도 오랜 시간 공들인 그림 전시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때 저는 예술의 정의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미적 작품을 상조하는 인간의 활동 아닙니다. 저는 예술, 그것이야말로 전달받는 상대가 어떤 감정과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위치한 마르셀 디장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복제 그림에 코시엄 낙서를 한 작품 엘 아슈 오옥기를 보세요. 차분한 느낌의 모나리자에게 코스염을 선사함으로써 우스꽝스럽기도 이름에서 성적인 암시가 묻어나오기도 하지만 모나리자의 인상이 그 전과 달라 보이지 않나요? 원작에서는 모나리자가 가만히 앉아있을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작을 패러디한 엘 아슈오기를 보면 차분히 앉아있을 것 같던 모나리자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또 모나리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생각해보게 되지 않나요? 디장의 패러디 작품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내고 하고 있습니다. 또 명화에 단순히 코스염을 더했다는 점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장은 명작이나 천재성, 창조력에 대한 사람들의 숭배를 과감하게 파괴하는 행위를 이 작품을 통해 반예술의 정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미술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음악에서는 멜로디와 가사로, 영화를 통해서는 대사 연출 등 다양한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자유롭게 어떤 생각을 연상케 하도록 이끌어내진 않았나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달받는 상대가 어떤 감정과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활동이라고 정의 내렸던 예술. 이야말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물며 놀이공원에 들어가기 전 느껴지는 두근거리는 감정, 그조차도 상대방과 얘기하다 보면 그때의 향수를 이끌어내고는 하지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한 영화 속 대사를 기억하시나요? 모든 사람이 위대한 예술가가 되지는 못하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느껴왔던 것,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단정지었던 것,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었지만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분야를 구분지었던 것입니다. 비록 제 진로에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지만 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치구에서 청소년 대표로 회의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활동을 기획한 것을 보고할 때마다 쟤네는 왜 자꾸 저렇게 사서 고생하는지, 진행하기도 어려운 것들을 해서 뭐 하는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저렇게 나서라는지라는 표정을 띠며 대답하는 어른들을 보았습니다. 가끔씩은 그 질타에 못 이겨 포기하기도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제가 알아차린 것은 영화 속 대사를 인용해 표현하자면 모든 사람이 청소년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위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몇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위한다를 반복하지만 청소년들이 기약하던 것을 반발할 뿐 아무런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용기 내어도 되겠다 하고 말입니다.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자치구의 청소년들이 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관내 학교를 돌아보는 프로젝트와 코로나 상황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자치구 청소년 축제를 대체할 프로젝트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생각해 굴복하는 것이 아닌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하였으니 말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 부족한 점은 채워나가며 보완하면 될 테니 말입니다. 또 자치구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에 변함이 없으니 말입니다. 완벽한 예술이란 어떻게 나타내든지 상대에게 또 다른 생각을 이끌어낸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예술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가? 또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이끌어낸 다른 생각이 또 다른 사람과 연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니 박진우 강사님께서도 만들어내신 스파게티 샹들리에를 완성작으로 소비자에게 보내주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끝내는 완료되지 않은 디자인으로 보내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구분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자신만의 예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이 발표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기 전에 서영이가 하고 있던 이 프로젝트, 서영이는 이 프로젝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으로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자치구의 분과라고 해서 마을 분과, 청소년 분과, 교사 분과 막 이렇게 분과가 있는데 그게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가? 더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저희가 그 어른이나 청소년, 막 교사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닌 그 사람들이 다 합쳐져서 어떻게 좋은 활동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활동이었는데 저는 다른 곳에서도 활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치구 대표 자격으로 거기서 활동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자치구에서 그런 활동을 위해서 서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미 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리크루트를 해가지고 그런 활동에 초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서영이는 그렇게 유명세를 바라기 이전에는 다른 자치구에서 활동했었을 땐 그때는 뭐 서영이가 그걸 두들기고 찾아가서 한 거예요? 어떻게 이 이야기의 이전 단계의 활동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전 단계는 원래 서울시에서도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과제를 제출했을 때 이번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또 축제를 경험을 서울시에서 제작을 했었어요. 축제를 기획하고 하던 걸 생각하다가 자치구에서도 이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원탁 토론회도 계속 3년간 가가지고 축제를 기획하자 해가지고
저희 자치구에서도 청소년 축제를 들여왔었고 또 다른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서영이가 사회복지 쪽에 대한 진로에 대한 꿈이 고등학교 일찍부터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그런 프로젝트 내지는 공모에 개인적으로 지원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활동을 3년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 3년간의 시간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기는 했었는데 친구들이 저랑 어울릴 것 같아 하고 먼저 추천해줘서 호기심에 먼저 들어왔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신청해서 허락을 받고 시작한 건가요? 심사가 있었는가요? 신청해서 허락을 받고보다는 하고 싶은 친구들은 모두 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내고 거기서 이 음, 친구가 열정을 보인다 음, 하면은 다 음. 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회는 내가 스스로 찾은 게 아니라 나를 마구잡이로 끌고 다니면서 괴롭혔던 그 친구들이 소개해가지고 알게 된 기회였어요. 다른 친구들이 소개했는데 사실 그쪽으로 오기 전에 또 다른 게 있었는데 그 다른 거에서 제가 계속 관심을 보이고 활동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더 큰 곳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끌고 다니던 그 그룹의 친구들은 아니었네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기 전에 자, 난 이 얘기가 우리의 생각을 넓히는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번 추석에 31일 날 그리고 10월 3일인가 원래는 한 번 KBS가 한 번 방송하고 재방 없기로 했는데 워낙 국민들 시청자들의 반응이 그거 해가지고 나훈아 씨하고 KBS하고 다시 조정해가지고 거의 재방송 수준의 두 번 이제 KBS가 방송했던 이번 추석에 지금도 뉴스 검색해 보면 화제되고 있는 대한민국 어게인이라고 하는 나훈아 쇼 방송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시간에 여기 우리 참석한 선수들 중에서 화면이 지금 작으니까 화면을 내가 50명을 다 볼 수가 없거든. 소리로다가 본 사람이 있으면 마이크를 열고 네 봤어요. 소리를 좀 얘기해 주세요. 소리로 50명 중에서 소리로 본 사람이 50명 중에서 한 명도 안 봤을 수도 있고 봤다면 네 봤어요라고 그 얘기만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본 친구들은 네, 봤습니다. 승원이 봤고 네, 봤습니다. 네, 봤습니다. 오케이. 저도 봤습니다. 승원이, 상은이 본 친구들 있어. 그러면 이제 서영이는 보지 않았으니까 이 얘기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혹시 본 친구들 중에서 내가 여기 붙인 해설 있잖아요.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구속받지 않을 때 자유로울 수 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모나리자라고 하는 대단한 권위인데 그 권위를 건드렸어. 근데 그 건드림으로써 새로운 예술의 영역이 이렇게 패러디라고 하는 영역으로 새로운 예술의 영역이 만들어졌고 루비뚱도 그 권위를 건드렸기 때문에 짝퉁이 아니라 그게 작품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가 융합 창의에 대한 중요한 모티브인데 그 나훈아 쇼를 본 친구들 중에서 내가 설명한 요 얘기와 관련되어 가지고 나훈아 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구속받지 않았을 때 자유로울 때 창의적 개성을 발휘하게 되고 그리하면 필요한 것이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는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되고 그런 소신을 굽히지 않을 수 있는 데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나훈아 같은 경우는 나훈아가 반정부든 친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그의 정치적 색깔이 각자가 느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노래와 인기는 대한민국 전체에게 먹혀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을 하게 만들 만큼 실력 있는 가수, 인기 있는 가수. 그것이 나훈아에게는 실력이 되겠지. 그랬을 때 이번 추석에 나훈아 어게인의 쇼를 보면서 그 자유, 소신, 실력, 자기 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뭐 이것이 이제 내가 여러분들 듣고 싶은 것인데 요 얘기가 아니어도 요 비스무리하게 나훈아를 본 쇼를 본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생각 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 본 친구들 중에서? 스포츠가 무궁만 답하겠습니다. 네, 승환이. 저는 그 나훈아 쇼를 직접적으로 그 본 게 아니라 제 친구가 그 댄서인데 나훈아 콘서트 뒤에 그
백댄서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같이 공연을 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그거를 하고 난 후에 저한테 말해주고, 그리고 제가 또 따로 뭐 인터넷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렇게 뭐랄까 많은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발언들을 했음에도 어떻게 본인의 소신을 굉장히 지키고 그럼으로써 또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능력이 그 가수의 매력이고, 그리고 또 제가 뭐 직접적으로 좋아해서 본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간접적으로든 그렇게 보게 되어서 또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또 알게 됨으로써 좀 더 다른 그런 지식의 포괄적인 면이 좀 더 넓어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환이 좋은 얘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승환이가 직접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훈아 쇼 보면서 나름대로 이런 기회에 친구들 앞에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또 본 친구들 중에서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 사회복지학부 기독교학부 임승원 박상은 발표해도 돼. 자, 그럼 박상은, 사회복지의 박상은, 기독교의 임승원 얘기 들어봐요. 저는 나훈아라는 가수분이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과거에 유관순 열사분, 또 윤봉길 열사분이 시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을 언급하시면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굳은 소신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승원이? 우선 자기 철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되는데, 나훈아 씨가 그 공연에서 자기 철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아무리 자기 철학이 민감한 영역이라지만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대중들도 그것을 민감한 영역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철학을 상대방한테도 이제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싶어서, 나 같은 경우에도 실력을 많이 키워서 내 철학을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승원이 아주 중요한 얘기했는데, 자, 실력. 실력이라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어 잘하는 거, 과제 잘 내는 거, 나훈아 씨 같으면 노래 잘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실력이라 생각하잖아. 근데 실력은 그거 이상일 수 있다는 얘기를 나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야. 뭐냐면은 나훈아 씨가 지금 예민하다라고 하는, 여당은 여당대로 읽을 수도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읽을 수 있는 정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발언이 분명히 있었거든. 근데 이게 편집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나훈아 씨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8개월 동안 준비한 공연이거든. 그러면 나훈아는 이미 KBS 먼저 찾아가지고 해주십시오 찾을 만큼 한국 사회에서는 대단한 연예인이야, 가수야. 그러니까 그가 8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를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통해 서 가장 돈 많이 쓸 수 있는 KBS라고 한다. 그가 받을 수 있는 개런티의 규모와 수준도 어마어마한 금액일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금액일 수도 있어.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근데 나훈아 씨는 그걸 안 받고 이 공연을 했다는 것이 그의 실력인 거야. 근데 이거는 돈의 자유롭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왜 그러면 나훈아는 돈을 안 받고 이 공연을 했는가? 그게 실력인 거야. 내가 KBS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한테 모든 노래와 그 정치적이라고 오해될 수 있는 멘트까지 포함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으면은 KBS에서도 간섭할 수 있는 지분이 있는 것이거든. 그 세상 일이 그래.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받는 대가로 광고를 찍어놓고 그 광고주한테 구속돼야 되는 거야.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그 권리가 있는 거야. 내가 돈을 준 만큼 당신이 이렇게 노래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노래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안 된다, 묻는다. 이게 가능해. 왜?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는 건 나훈아 씨가 상품으로서도 거기에 자기가 자기를 팔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근데 나훈아 씨 실력은
이 코로나 시대 때 대한민국 백성들한테 자기의 칼라로 소신으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런 것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지 않는 엄청난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나훈아의 실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희 회장이라는 삼성그룹의 그 대단한 회장이 그 공연에 초대받는 것도 가수로서는 큰 커리어. 저 사람은 이건희가 찾는 가수래. 큰 커리어야. 큰 소위 돈을 벌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어. 근데 나훈아 씨는 거기도 안 갔대지. 당신이 내 노래 듣고 싶으면 내가 내 시간에 준비한 공연 전에 티켓을 사가지고 당신이 나타나라. 나보고 당신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나타나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내가 준비된 공연에 찾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실력이야. 그리고 그의 철학이야. 나훈아의 철학이야. 김정은 씨가 나훈아도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북한 올라갈 때 한국의 공연예술팀 같이 갈 때 나훈아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리스트를 올렸는데 나훈아는 그 이유는 내가 모르겠어. 거기 안 갔어. 모든 사람들 있잖아.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욕을 먹는 기사라도 방송에 한 번 더 나오고 기사에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그들의 생명력이야.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잊혀지는 거야. 잊혀지는 거. 대한민국이 모두 그 북한 올라가는 그 장면에서 가장 대한민국의 관심, 세계에 관심이 들어갈 때 나훈아 씨도 숟갈 하나 얹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갔어. 뭔가 철학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그 선택은 항상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선택이 항상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내 철학을 가지고 그 선택을 하는가. 그게 실력인 거예요. 영어를 잘하고 뭐 수학을 잘하고 이걸 떠나서. 그리고 그런 실력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4년 동안 기르기를 원해. 그리고 나훈아 씨가 훈장도 안 받았어.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준다는데 훈장을 주면 명예고 훈장을 받으면 또 어떤 경우에는 높은 훈장은 연금까지 나와. 돈이야 돈. 근데 그거 안 받았어. 근데 그 철학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철학을 내 철학을 개똥 철학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만들어 가자고. 거기에 이유가 반정부 인사여가지고 그걸 거절한 게 아니야. 74세에 나훈아는 이미 충분히 내 인생의 무게도 견디기가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도 아직도 철딱서님 자기의 모습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나이에 대한 무게가 자기는 크다. 두 번째는 인기인이잖아. 세상이 주목하잖아. 그러니까 그 인기에 대한 무게도 크다. 거기에 국가가 주는 훈장의 무게까지 내가 짊어지기엔 난 너무 버겁고 그런 면에서 그 훈장의 무게를 포기하고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선택의 철학이었어. 자유. 뭔가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어떤 그런 그림을 가지기는 자기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너무 파격적인 사람이니까 그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돈도 갖고 명예도 갖고 이름도 갖고 뒷구멍으로 돈도 갖고 이런 지도자들 우리 너무 많이 보지 않았나 최근에? 근데 나훈아는 소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묘한 그런 게 있지. 넥타이 매고 양반은 좋아하고 블루 칼라는 은근히 천시하려고 유교적인 그 영향력도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다. 이거 다 떨쳐버려야 돼. 실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근히 연예인 다 되고 싶다고 한 한편으로는 또 우리 보수적인 유교에서 광대라고 생각하지. 엔터테이너들을 광대라고 좀 폄하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지.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광대라고 광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광인은 정치인이라고 뭐라고 똥폼 잡는 그런 위선자들보다는 100배 무게가 있는 철학자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소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실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마지막으로 KBS 제2 본부장이 이 KBS의 이 일에 책임을 지고 공연을 준비했거든. 제2 본부장이면 KBS 안에서 높은 사람인 거지. 그가 이제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재방송에서 이제 인터뷰 영상까지 나왔는데 난 새벽 1시까지 두 번째 그걸 봤어. 전 과정을 봤어. 근데 거기서 질문하는 거야. 나훈아 씨는 어떤 가수로 기억되기를 원하냐고. 근데 나훈아 씨가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철학자가 맞다 내가 확신을 했어. 나는 유행가 가사라고. 유행가는 흘러가는 노래라고. 그 수명이 6개월일 수도 있고 이건 내가 해설하는 거야. 이 부분은 그 수명이 100년일 수도 있고
그 수명이 한 세대 30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유행가 가사니까 오래 간직되면 오래 간직되는 가수로, 그리고 짧게 기억되면 짧게 기억되는 데수로. 내가 무슨 가수가 되겠다, 기억되기를 원한다. 난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트로트를 열었고 트로트를 가장 잘 불렀던 가수로 기억되는 그런 것도 불필요하고 주장도 없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한 50년 이상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롱런했던 가수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자기 어떤 주장이었고, 순리대로, 흔히 얘기하는 순리대로 기억되면 기억되는 대로, 기억되면 기억되지 않는, 내가 유행가 가수니까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이 얘기에서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 대한민국의 성공한 경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 안에 있잖아, 드글드글거리는 욕망이 너무 커. 그리고 그 욕망의 결과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과학 문명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감을, 욕망이 너무 드글드글거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출석 하나에 바들바들 떨고 성적 하나에 바들바들 떠는 거, 그래서 공부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 욕망 덩어리들, 드글드글거리는 욕망 덩어리들. 나훈아가 포기한 돈이 있잖아요, 장난이 아닌 금액이야. 나훈아가 포기한 그 사람이 있어서 아니야.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거 여러분 알죠?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가 더 무서워. 권력을 가지기 전에 하고 가진 다음에 사람이 왜 달라지는 줄 알아? 그 권력의 맛을 보지 못했을 때는 소신을 얘기하다 권력의 맛에 취하게 되면 다 변해. 여도 야도 다 변하는 거 우리 봤잖아. 그게 권력에 도취하는 우리 욕망이 이글거리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나훈아는 그런 걸 탁탁 튕기면서, 물론 나훈아의 약점도 있겠죠 여러분. 나훈아를 천사로만, 그리고 다른 가수들을 악마로만 만들지 말자고. 개런티 받는 것은 개런티 받는 것이고, 이건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라 나훈아라고 하는 이런 유형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가수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나와 함께 그런 실력을 키워갔으면 좋겠고, 얘기가 많이 흘러가는데 5분 남았는데,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이 세 사람 이미 충분히 우리가 나왔는데,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그 서영이 글까지 포함해. 그 서영이는 벤처는 아니야. 서영이는 벤처는 아니야. 그러면 고등학교 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원탑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다 듣지 못했지만 그런 활동을 통해서 계속 서영이는 세상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갈고 닦고 와서 이제는 어느 자치구에서는 서영을 부르는 만큼, 그렇지만 그 현장은 여전히 열악해. 어른들의 생각을 강요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재미가 없는 일도 해야 되지만 계속 서영이는 서영일의 길을 가는, 그러면서 서영이도 여전히 벤처야, 파이어니어야. 벤처라고 하는 것은 벤처 사업을, 진영이처럼 사업을 만드는 벤처도 있지만 내가 가는 길을 진부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내 모습으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도 벤처야. 그래서 서영이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벤처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우리 다정이는 그런 벤처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는 글을 이 자리에서 보였고, 진영이는 흔히 말하는 벤처의 사업을 이미 열었고. 자, 헤어지기 전에 일 한번 저질러 보고 싶다고 그랬지. 그 일이 저질러질지 안 저질러질지 난 모르겠어. 지영아. 네. 그리고 서영아. 네. 둘이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세상과의 실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우리 수업에 많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지금 당장 답을 할 수는 없어. 너무 큰 무게니까. 근데 우리 두 친구의 그 노하우, 당장 다정이 같은 경우는 당장 듣고 싶어 하리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그 밖에 많은 친구들, 적지 않은 많은 친구들이, 관심 있는 친구들이
그걸 듣고자 한다면 둘이가 벤처나 벤처스러운 그 비전을 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내지는 사업체를 만드는 그런 좀 나눔, 배움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나눔에 대해서 내가 중매쟁이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을 해볼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내가 두 사람 그리고 세 사람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어. 그래서 그 생각들을 갖다 개별적으로 나한테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뭐 시간적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어렵겠어요. 그런 답도 가능하고 코치님이 멘토가 되어 주신다면은 정말 좀 그렇게 한번 해보고도 싶어요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 클래스 안에서 다른 친구들 생각도 모르겠고 그렇지만은 이게 바로 융합이야. 수업에서 책 가지고 끄적끄적 한 다음에 토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역량이고 융합의 과제일지도 모르겠고 그런 강사님을 내가 진짜 오늘 만났어. 이 강연을 통해서. 그리고 나는 결과에 상관없어. 이게 실패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코치로서 이 기회를 또 다른 많은 친구들한테 만들어줘야지 여기까지는 내 몫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두 친구, 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세 친구들이 한번 충분히 생각해보고 예스과 노과에 대한 답을 개인적으로 백석톡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세요. 네. 네. 다정이도 네. 좋아요. 자, 사실은 오늘 또 두 개성 있는 글까지 우리 처음에 내가 5 얘기했잖아. 그것도 재밌어. 아주 재밌고 한번 그 나눠보고 싶은 특징이 있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 친구들의 얘기 그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보겠지만은 그 친구들의 얘기들도 만약 그 시간이 될 것 같아 판단이 된다면 다음 주 주제와 함께 이 친구들의 못했던 그 얘기도 이 얘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많은 물음이 있기 때문에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얘기의 주인공은 홍수연하고 박혜주야. 홍수연하고 박혜주.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보자고 상황을 봐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한 16명 가까운 친구들이 너무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한 과제문을 줬고 이 안에는 아직도 향상의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의 작품도 있었고 또 지난번에는 꽤 좋았는데 조금 이번에는 그것만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향상되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선수들의 작품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면서 We go together 같이 가자고 지금처럼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15주가 결코 후회 없는 15주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한 주 한 주 갈수록 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확신이 분명하고 이거 맞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너무 즐거운 수업 고마워. 너무 수업이 난 너무 재밌어. 여러분 때문에 표정을 보니까 내가 제일 재밌어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재미없어도 좀 재밌는 표정도 좀 지어줘. 우리 수업은 인터액티브야. 인터액션. 자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또 즐겁게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열심히 하고 만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